모르는 편지가 뭐예요? 모르는 사람과 손편지 펜팔을 할 때 주소와 실명을 감추고 손편지 펜팔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언제 시작되었나요? 캘린더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21년 6월) 모르는 편지 사이트를 오픈하였네요. 참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사이트에서 모르는 사람들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해서 내려보세요.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똑같은 계정이 뒤죽박죽 반복되는 그런 눈속임은 없습니다. 가입한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어요. 모르는 편지가 만들어진 계기가 있나요? SNS 기록을 확인해보니 2020년 7월이네요. 집에 모여 술을 마시다가 평소 편지 쓰기를 좋아하는 친구를 보고 영감을 얻어 이런 서비스 어때? 라고 던진 아이디어에 다들 술 기운에 괜찮다 라며 호응했고 용기를 얻어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편지 운영 방식은 어떻게 기획되었나요? 모르는 편지를 만들기 전 사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손편지 펜팔을 해보고 싶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주소를 노출하는 것이 걱정되어서 쉽게 시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의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익명 처리를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요. 실물 손편지에 적힌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중간에서 익명 처리하고 모르는 타인에게 손편지를 발송하는 겁니다. 우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익명 손편지 서비스가 있는지 탐색해 보았어요. 다음과 같은 종류의 편지 서비스들이 있었습니다. 앱, 웹을 통해 디지털 글로 편지를 주고받는 온라인 서비스. 사람들이 온라인 게시판에 일기를 쓰면 출력해서 편지로 보내주는 서비스. 오프라인 가게 한쪽에 편지함을 두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자신의 손편지를 써서 두고 타인의 손편지를 가져가도록 하는 서비스. 작가, 운영자, 봉사자가 글을 써서 손편지를 보내주는 서비스. 크게 분류해보면 4종류의 손편지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그 당시 익명이라는 단어는 모르는 이와의 소통에 대한 낭만, 감성, 위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익명을 주소를 감추는 것에 활용한다는 저희의 생각을 구현하는 곳은 없었고 저희가 구상하는 익명 손편지 서비스와는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주소 노출을 막고 집에서 실물 손편지를 주고받는 진짜 모르는 사람과 하는 진짜 펜팔, 온 오프라인 서비스 모르는 편지를 만들었습니다. 모르는 편지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오프라인으로 실물 손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간단한 감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는 편지팀이 하는 일은 참여하는 사람들 중간에서 편지 봉투의 주소 및 실명을 삭제하고 랜덤 매칭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웹사이트에 모르는 사람들 페이지는 왜 있는 건가요? 모르는 사람의 편지가 저희 손을 거쳐서 회원들에게 도착하는 거잖아요. 손편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손편지가 운영자가 쓴 것인지 참여자가 쓴 것인지 알 길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운영자가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편지를 쓴 참여자가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방법을 고민하다가 회원 계정을 만들어서 편지를 받으면 편지를 쓴 상대에게 간단한 답장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답장 인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모르는 편지팀에 도착한 편지를 볼까요? 흰색 라벨에 회원 주소와 실명이 적혀 있고 우체국 도장이 찍혀 있네요. 가끔 이 도장이 찍히지 않은 편지도 있긴 합니다. 아마 우체국에서 누락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편지가 모르는 편지팀에 도착하면 이렇게 주소와 실명만 삭제하고 QR코드를 붙여드립니다.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인식시키면 편지를 쓴 사람 계정으로 연결되며 이 링크를 통해 로그인 후 답장 인사가 가능합니다. QR코드를 통한 답장 인사는 꼭 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답장 인사를 함으로써 편지를 쓴 사람이 자신의 편지가 타인에게 잘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편지를 받으셨다면 답장 인사 한 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장 인사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손편지 자체로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편지에 대한 반응은 편지를 받은 사람의 자유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편지가 나의 일상의 작은 이벤트가 되었다면 편지를 쓴 사람에게 답장 인사를 남겨보세요. 인생의 즐거움은 타인이 아닌 내가 하는 작은 움직임에서 온다는 것 혹시 동의하시나요? 손편지의 낭만과 재미는 참여하는 회원님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모르는 편지팀은 단지 중간에서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편지 봉투와 편지지는 특별한 디자인이 없네요. 네, 글쓴이의 필체가 편지지 디자인으로 인해 묻혀지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매번 다른 사람의 다양한 필체에서 오는 설렘이 펜팔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선 이외에 특별한 무늬 없이 단순합니다. 봉투의 경우 처음 기획할 때부터 우편함에서 갈색 크라프트 봉투가 보이면 모르는 편지가 왔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보통 깔끔한 흰색 또는 색깔 있는 예쁜 디자인 봉투를 많이 쓰더라고요. 저희는 규격을 고려하여 특별한 디자인 없이 크라프트 봉투로 비용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후기가 많으면 사람들에게 더 잘 알려질 것 같은데 온라인상에 후기 글이 많지 않네요. SNS 블로그 등 후기 늘리기에 전력을 집중할까 하는 내부적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후기가 많으면 모르는 편지가 더 잘 알려지겠지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과 노출 없이 편지를 주고받는 것인데 그것을 SNS에 노출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어 왔기 때문에 SNS나 블로그에 후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모르는 편지의 경험을 SNS나 블로그에 쓰신 분들도 계십니다. SNS나 블로그에 보이는 후기들은 모르는 편지팀이나 지인이 마치 참여자인 것처럼 작성한 후기들이 아닙니다. 저희도 우연히 보게 되는데요. 직접 참여하신 후기를 쓰셨던 분들께 감사해서 마음을 표현했던 적은 있습니다. 참여 방법을 알고 싶어요. 참여 방법은 사이트 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이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모르는 편지를 더 재미있게 즐기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낭만적이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을지의 여부는 참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일은 자극적이고 빠른 것에 빠지는 중독과는 다른 수준 높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편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르는 편지를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